나는 아직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손이 떨린다. 2023년 10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영원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3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된 낡은 사진 한 장이 20년 전 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미스터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사진 속 두 사람은 2003년 제주도 신혼여행 중 흔적도 없이 사라진 김태현과 박미영 부부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진이 찍힌 날짜는 그들이 실종된 지 3년 후인 2006년이었고 배경은 제주도가 아닌 강원도 평창의 한 산골 마을이었다. 일부는 동반 자살설을 제기했지만 가족들은 강력히 부인했다. 두 사람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행복해했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현은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미영은 새 학기를 앞두고 담임을 맡게 되어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가 길어질수록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진 뒷면에 적힌 메모였다. 우리는 살아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진실을 찾지 마라. 이 글씨는 분명 박미영의 필체였다. 하지만 이 사진의 발견은 2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우리는 살아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진실을 찾지 마라. 이 글씨는 분명 박미영의 필체였다. 여러분,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 5월 15일 김태현과 박미영은 결혼 3개월 만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태현은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28세 프로그래머였고 미영은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26세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만나 7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커플이었다. 태현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미영은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들의 제주도 여행 계획은 4박 5일이었다. 첫날은 성산일 출봉, 둘째 날은 한라산 등반, 셋째 날은 서귀포 관광, 넷째 날은 우도, 마지막 날은 쇼핑 후 부산으로. 하지만 셋째 날 오후 2시를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모든 연락이 끊어졌다. 마지막 통화는 미영이 친구에게 한 것이었다. 지금 서귀포 정방폭포 근처에 있어. 태현이가 사진 찍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그것이 박미영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손이 떨린다. 실족사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사고를 당할 확률은 극히 낮았다. 더욱이 태현은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던 경험자였고 미영도 운동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이었다.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언론들은 연일 신혼부부 제주도 실종 소식을 보도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추측들이 난무했다. 태현의 회사 동료들은 그가 최근 몇 달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야근이 잦아졌고 때로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날들이 있었다. 미영의 학교 동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평소 밝던 미영이 결혼 후 조금 침울해 보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은 단순히 신혼 적응 과정의 스트레스로 여겨졌다. 오후 6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자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밤 10시 태현의 어머니가 제주도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의 초기 수사는 신속했다. 렌터카는 정방폭포 주차장에서 발견되었고 차 안에는 두 사람의 가방과 지갑, 휴대폰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상한 점은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가 모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었다.
강도나 절도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의미했다. 장례식장 직원들은 당황했고 고인의 가족들은 이 사진이 어떻게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에 들어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고인 최병수 씨는 평생 평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평범한 농부였다. 김태현, 박미영 부부와는 아무런 연관점이 없어 보였다. CCTV 분석 결과 오후 1시 30분경 두 사람이 정방폭포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다. 그 이후로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수색 작업은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해경, 소방서, 자원봉사자들까지 총 300여 명이 투입되었다. 정방폭포 주변 바다와 절벽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진 뒷면에 적힌 메모였다. 실족사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사고를 당할 확률은 극히 낮았다. 더욱이 태현은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던 경험자였고 미영도 운동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이었다.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언론들은 연일 신혼부부 제주도 실종 소식을 보도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추측들이 난무했다. 일부는 동반 자살설을 제기했지만 가족들은 강력히 부인했다. 두 사람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행복해했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연은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미영은 새 학기를 앞두고 담임을 맡게 되어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가 길어질수록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태현의 회사 동료들은 그가 최근 몇 달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야근이 잦아졌고 때로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날들이 있었다. 미영의 학교 동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평소 밝던 미영이 결혼 후 조금 침울해 보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은 단순히 신혼 적응 과정의 스트레스로 여겨졌다. 또 돌아올 예정이었다. 한 달이 지나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축소하기 시작했고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다. 가족들만이 포기하지 않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거나 직접 제주도를 오가며 수소문했다. 태현의 아버지 김정호 씨는 퇴직금을 모두 털어 전문 수색팀을 고용했고 미영의 어머니 이순자 씨는 매주 제주도를 찾아가 전단지를 돌렸다. 그런데 실종 6개월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태현의 신용카드가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사용된 것이다. 금액은 작았다. 음료수와 과자 몇 개를 산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신호였다. 경찰은 즉시 해당 편의점의 CCTV를 확인했지만 그날 밤 시스템 오류로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편의점 사장은 그날 밤 늦게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와서 계산을 했다고 증언했다. 키는 170cm 정도였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남성의 손에 있던 반지가 특이했다고 기억했다. 은색 밴드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는데 그것은 분명 태현의 결혼 반지와 일치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려고 집을 찾았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할아버지는 며칠 더 기다려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가족들은 다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목격담도 어떤 단서도 없었다. 마치 그 편의점에서의 일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에서 김태현과 박미영 부부의 이름이 서서히 잊혀져 갔다.
하지만 2006년 그들이 실종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강원도 평창의 한 산골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던 최병수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던 중 낯선 부부를 목격한 것이다. 그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폐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고 가끔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왔다. 할아버지는 그들이 서울 사람 같다고 생각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산골 마을에는 가끔 도시 생활에 지친 젊은 부부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6년 가을 최병수 할아버지는 그 부부와 조금 더 가까워졌다. 남자는 자신을 이태민이라고 소개했고 여자는 김소영이라고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보기에 그들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고 항상 조심스러워했다. 특히 외부인이 마을에 오면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해 10월 할아버지는 우연히 그들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여자가 마당에서 편지를 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편지는 여러 통이었고 그녀는 울면서 하나씩 불에 던져 넣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이 너무 슬퍼 보여서 다가가려 했지만 남자가 나타나서 여자를 집 안으로 데려갔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그 집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려고 집을 찾았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할아버지는 며칠 더 기다려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들이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찾은 것이다. 그 신문에는 신혼부부 제주도 실종 기사가 있었고 사진 속 얼굴들이 이태민과 김소영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농부였고 이런 복잡한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신문을 자신의 물건 상자에 넣어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2007년 봄 평창 마을에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 뒷산에서 등산객이 시신 한 구를 발견한 것이다. 시신은 30대 남성으로 추정되었고 사망한 지는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서울에서 온 김철수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채업자였고 최근 몇 년간 여러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김철수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통화 기록 중에는 이상한 번호가 있었다. 그 번호는 2003년 실종된 김태현의 휴대폰 번호였다. 통화는 김철수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루어졌고 통화 시간은 3분 정도였다. 경찰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그 휴대폰은 이미 서비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가족들은 다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목격담도 어떤 단서도 없었다. 마치 그 편의점에서의 일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에서 김태현과 박미영 부부의 이름이 서서히 잊혀져 갔다. 할아버지는 그들이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찾은 것이다. 그 신문에는 신혼부부 제주도 실종 기사가 있었고 사진 속 얼굴들이 이태민과 김소영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농부였고 이런 복잡한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신문을 자신의 물건 상자에 넣어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김철수의 동료들은 그가 최근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었다고 증언했다. 누군가가 오래전 빌린 돈을 갚겠다고 연락해왔다는 것이었다. 김철수는 그 일을 처리하러 강원도로 간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여행이 되었다. 버스가 중단된 상태였고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다. 최병수 할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이태민과 김소영이 사라진 시기와 김철수가 죽은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괜히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2008년 할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져서 서울에 사는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다. 평창의 집과 땅은 팔았지만 개인적인 물건들은 가져갔다. 그 안에는 이태민과 김소영이 남긴 신문 스크랩도 포함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서울에서도 그 신문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20년 전 제주도 실종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났고 사진 속 인물들이 김태현과 박미영과 닮았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박미영의 초등학교 동료였던 한 교사가 확신을 가지고 댓글을 달았다. 시간이 흘러 2015년 할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 기억이 점점 흐려져 갔고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고 그의 물건들은 창고에 보관되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그 안에는 여전히 그 신문 스크랩이 들어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집 뒤편 창고에서 나왔다. 바닥 밑에서 작은 금고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김태현과 박명의 진짜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할아버지는 2023년 9월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그의 장례를 치르면서 오랫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오래된 농기구나 생활용품들이었지만 그 안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있었고 그 중에는 2006년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최병수 할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이태민과 김소영이 사라진 시기와 김철수가 죽은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괜히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함께 서 있었고 배경은 평창의 산골 마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여자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살아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진실을 찾지 마라. 가족들은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할아버지의 유품과 함께 보관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3년 10월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열렸다. 부산 해운대구의 영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사진을 다시 발견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신원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박미영 선생님입니다. 저는 7년간 같이 일했거든요. 수사팀은 그들이 살았던 집터를 찾아갔다. 오래된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많이 낡아 있었다. 집 주변을 정밀 수색한 결과 마당 한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땅이 다른 곳보다 푹 꺼져 있었고 그곳을 파보니 태운 종이 조각들이 나왔다. 감식팀이 분석한 결과 그것들은 편지와 신분증의 일부로 추정되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언론에 전해졌고 다시 한번 김태현 박미영 실종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경찰은 사진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했고 필적 감정 결과 뒷면의 글씨가 박미영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촬영 날짜가 2006년 10월 15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즉시 평창 지역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2006년 당시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서 증언을 받기 시작했다.
최병수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마을의 다른 주민들이 이태민과 김소영이라는 부부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젊은 부부가 몇 달간 마을에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함께 서 있었고 배경은 평창의 산골 마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여자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살아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진실을 찾지 마라. 가족들은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할아버지의 유품과 함께 보관하기로 했다. 김철수의 동료들은 그가 최근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었다고 증언했다. 누군가가 오래전 빌린 돈을 갚겠다고 연락해 왔다는 것이었다. 김철수는 그 일을 처리하러 강원도로 간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여행이 되었다. 경찰은 즉시 평창 지역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2006년 당시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서 증언을 받기 시작했다. 최병수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마을의 다른 주민들이 이태민과 김소영이라는 부부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젊은 부부가 몇 달간 마을에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그들이 살았던 집터를 찾아갔다. 오래된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많이 낡아 있었다. 집 주변을 정밀 수색한 결과 마당 한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땅이 다른 곳보다 푹 꺼져 있었고 그곳을 파본이 태운 종이 조각들이 나왔다. 감식팀이 분석한 결과 그것들은 편지와 신분증의 일부로 추정되었다. 또한 현금 300만 원과 함께 이상한 메모가 있었다. 김철수가 우리를 찾았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미안하다. 이 메모는 김태현의 필체였다. 경찰은 2007년 평창에서 발견된 김철수의 죽음과 이 사건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김철수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결과 그는 2003년 당시 김태현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태현은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렀고 그 돈으로 김철수의 빚을 갚으려 했지만 부족했다. 김철수는 태현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고 마침내 2006년 평창에서 그들을 찾아낸 것이었다. 최병수 할아버지가 남긴 그 사진은 현재 경찰서 증거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복잡하다.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슬퍼 보이기도 한다. 마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사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수사가 진전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김태현과 박미영은 실제로 제주도에서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김철수를 피해 의도적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태현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기 직전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제주도 여행은 그들의 마지막 정상적인 생활이었고 정방폭포에서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탈출 계획을 실행했다. 수사가 진전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김태현과 박미영은 실제로 제주도에서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김철수를 피해 의도적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태현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기 직전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제주도 여행은 그들의 마지막 정상적인 생활이었고 정방폭포에서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탈출 계획을 실행했다. 3년간 조용히 살았지만 김철수가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을 찾아낸 것이었다. 김철수는 돈을 받으러 왔지만 태현과 미영에게는 줄 돈이 없었다. 절망에 빠진 태현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2006년 10월 20일 밤 태현은 김철수를 산으로 유인해서 돌로 머리를 내려쳤다. 김철수는 즉사했고 태현은 시신을 깊은 산속에 묻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미영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다. 미영은 태현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들이 마을을 떠난 것은
김철수를 죽인 지 일주일 후였다. 미영은 더 이상 태현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했고 태현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 마지막 밤 미영은 그동안 가족들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모두 태웠다. 그리고 태현이 찍어준 마지막 사진 뒷면에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은 김태현과 박미영의 행방을 계속 추적했지만 2006년 이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살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2007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신원불명의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그 여성이 박미영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 김태현의 경우는 더욱 미스터리하다. 2008년 서울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 중 하나가 그와 비슷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DNA 검사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그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가짜 신분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진실이 항상 좋은 것일까? 김태현과 박미영의 가족들은 진실을 알게 된 후 더 고통스러워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밀항선을 타고 본토로 돌아왔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평창의 산골 마을에 숨어 살기 시작했다. 2024년 현재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김철수 살인사건은 김태현의 소행으로 결론 지어졌지만 정작 김태현과 박미영의 생사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그들의 가족들은 이제 70대가 되었고 여전히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점점 작아져 가고 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난 것은 김철수를 죽인 지 일주일 후였다. 미영은 더 이상 태현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했고 태현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 마지막 밤 미영은 그동안 가족들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모두 태웠다. 그리고 태현이 찍어준 마지막 사진 뒷면에 메시지를 남겼다. 최병수 할아버지가 남긴 그 사진은 현재 경찰서 증거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복잡하다.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슬퍼 보이기도 한다. 마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사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진실이 항상 좋은 것일까? 김태현과 박미영의 가족들은 진실을 알게 된 후 더 고통스러워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 최병수 할아버지가 20년간 간직했던 그 사진처럼 말이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있지는 않나요? 그 비밀이 누군가에게는 20년간 기다려온 답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